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에서 실종된 병사와 그 아내의 수뇌보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원군에 가면 강내면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 사람 김아무개가 6.25 전쟁에 나갔다. 결혼하고 아직 신혼의 단꿈에서 채 깨어나지도 않았고 아직 첫 아이도 없었을 때였는데 징집당한 것이다. 집에는 아내하고 어머니만 살고 있었는데 김 씨가 그만 전투 중에 인민군한테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서 군에서 전사 통지서가 아니라 실종 통지서가 날아왔다. 확실하게 전사했으면 전사 통지서가 올 것인데 그러지 못하니 실종 통지서가 온 것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천지가 무너졌지만 그래도 어떡하나 산 사람은 그냥 살아갈 수밖에. 고부는 해가 뜨면 밭에 나가 일하고 해가 지면 집에 들어와 잤다. 그런데 마을 언덕 너머 동네에 마침 그 무렵에 상처한 사람이 있었다. 나이는 조금 많았지만 농사를 많이 짓는 부자인데다 참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시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며느리를 그 집으로 시집 보내면 좋을 것 같았다. 왜냐면 자기도 청춘에 남편 죽고 혼자서 고생고생하며 살았는데 며느리까지 그렇게 되니 너무 불쌍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를 그리로 보냈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좀 해보라고 동네 사람을 중간에 놔서 말을 건넸다. 그래서 누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건네니까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했다. 자기가 호랍이 된 건 된 거지만 신랑을 자기가 뻔히 아는데 아는 사람의 아내를 어떻게 데리고 사느냐는 것이었다. 남자는 안 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어떻게든지 그 사람한테 자기 며느리를 주려고 여러 사람에게 줄을 대서 자꾸 부탁했다. 그러는 중에 며느리 귀에 그 말이 들어갔다. 며느리는 죽어도 다른 집으로 시집을 안 간다고 애원했지만 시어머니가 안 된다고 했다. 너는 내 꼴 되지 말고 시집 가거라. 수절해봐야 좋은 것 하나 없다. 나는 그래도 자식이라도 하나 있어서 그걸 보고 살았다. 하지만 너에게는 뭐가 있느냐? 시집 오자마자 혼자 되지 않았느냐? 늙으면 후회한다. 그러니 어른 말 새겨 듣고 시집 가거라. 어머님, 저는 시집 안 갑니다. 어머님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어머님, 이제 늙어가시는데 누가 돌봐드립니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나 하는 속담이 있지만 며느리는 그래서가 아니라 시어머님이 강력하게 원하니깐 명을 거역하기 힘들어서 울면서 시집을 갔다. 착한 며느리를 좋은 사람 골라서 시집 보내고 나니까 시어머니는 조금 슬프고 외롭긴 했지만 속이 아주 시원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쩌나 김 씨가 포로로 잡혀 있다가 탈출했는데 자기 원래 소속을 찾다가 못 찾아서 딴 부대로 들어갔다. 자기 부대만 찾아 들어갔어도 집으로 연락이 갔고 그러면 아내가 제가 아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때는 그런 일이 부지기수로 많았다고 한다. 그냥 그 부대로 가면 그날로 그 부대 대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휴전이 됐다. 휴전이 되니까 김 씨가 처음으로 휴가를 나왔다. 애만 총을 가지고 휴가를 왔다. 그때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 휴가 나오는 군인이 총을 휴대하고 나올 때였다. 집에 가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고 모친이 목을 끌어안고 울고불고 야단이 났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마누라가 안 보였다. 그래, 못한 사람 같으면 대번 그 자리에서 어머니, 제 식구 어디 갔어요? 할 것이지만 김 씨는 아주 얌전하고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었다. 그러니 참았다.
죽을 목숨 겨우 살아와서는 어머니를 만나는 자리에서 이내 아내를 찾는다는 건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어머니가 아무 말을 안 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큰일이 났다. 자기가 앞장서서 며느리를 시집 보냈는데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왔으니 큰일이 난 것이다. 뭐라고 말할 변명거리가 없었다. 김 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부간에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가에 아내가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내일은 처가에 좀 갔다 와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들이 처가에 가면 들통이 나잖아. 그러니 그 어머니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술을 깃들여 아들에게 저녁을 먹이고서는 털어놓았다. 그런 게 아니라 실종 통지서가 와서 내가 이 세상에 없는 줄 알고. 너도 알다시피 내가 젊어서 내 아버지 죽고 너 하나를 기르느라고 그 고생을 했는데 내가 실종됐단 말을 듣고 며느리를 보니까 내 생각도 나고 너무 불쌍해서 내가 시집을 보냈다. 안 가려고 막 울고불고 하는 걸 어거지로 보냈는데 다른 데로 보낸 게 아니라 언덕 너머 그 황신에 있지 않으냐.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지 않으냐. 예, 잘합니다. 그 집으로 보냈다. 못한 사람 같으면 대번 난리가 날 건데 김 씨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다. 청산과부로 혼자 자식 기른 생각을 하고서 어머니가 제 마누라 시집 보낸 것은 생각하면 잘한 일이었다. 어머니가 잘못한 일은 아니었지만, 아니 잘한 일이지만 그래도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혔다. 저녁에 자려고 들어 누워 있으니까 잠이 안 왔다. 그래, 어머니 몰래 살그머니 나와서 마누라가 시집간 집을 찾아갔다. 총을 메고 살살 가보니까 가을 추수가 끝나서 마당에 집동을 쭉 세워놨는데 이상하게도 집안에 불을 환하게 켜놓았다. 가만히 보니까 앉은 곳을 하는데 잡기를 쫓는 경을 읽고 있었다. 독경을 왜 하느냐면 그 집 며느리 얻어간 그 사람, 즉 황 씨가 병이 났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다. 그래서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세부인의 남편이 군대 가서 죽었는데 그 혼이 황 씨에게 들러붙었다는 것이다. 다 아는 처지에 왜 내 여편네를 내가 데리고 사느냐? 하고 화가 나서 그 귀신이 황 씨를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경을 안 읽으면 환자가 죽는다는 것이다. 경쟁이가 경을 읽어서 그 귀신을 살살 달래서 저승으로 보낼 수도 있고 달래서 말을 안 들으면 잡아 가두어서 아주 영원히 이 세상 구경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였다. 한참 경을 읽고 있어서 불을 환하게 켜놓고 동네 사람이 다 모여 있는데 차마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마당에 집동 세운데 그 사이를 들어갔다. 들어가서 총을 세워 놓고서는 경 읽는 것을 서서 구경했다. 가만히 들어보니 그날 저녁이 귀신 잡는 판결을 내리는 바로 그때였다. 박수가 신장 막대기를 잡아서는 그 귀신을 달래서 저승으로 보내느냐, 아니면 혼도 안 남게 귀신을 잡아가두느냐, 양당 간에 판결하는 때였다. 박수가 신장대를 잡는데 글쎄 자기 옛날 마누라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울고 있었다. 왜 우느냐고? 죽은 자기 전 남편을 잡아가 두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이었다. 좋은 대로 극락세계로 보내달라. 하고 여자가 울면서 빌고 있었다. 제발 우리 남편, 죽은 우리 남편. 전쟁에 나가 죽은 것도 불쌍한데 왜 잡아 가두느냐며 제발 좋은 데로 보내달라. 하고 애원을 했다.
그런데 이놈의 신장잡이가 귀신을 잡아가더라고 신장대를 자꾸 흔들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여자가 체면불고하고 두 손을 모아 빌었다. 제발 가두지 마세요. 좀 풀어주세요. 김 씨가 그 소리를 듣고 있으려니까 그냥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이러고 있는데 귀신을 가두라는 판결이 내려진 모양이다. 박수가 그 귀신을 잡아오라. 고명했다. 잡아와야 가두지. 뒤움박을 만들어서는 거기다 집어넣어서 왼쪽으로 꼰 새끼로 막 감아서 혼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였다. 그래서 뒤움박을 대령해 놓고 인제 잡아오라고 하니 마누라는 그 앞에서 그러지 말라고 울부짖고 있었다. 신장 잡는 놈이 혼 잡으러 간다고 쫓아나오더니 희한하게도 김 씨가 서 있는 집동가리를 신장대로 폭 찔렀다. 그러니까 놀란 김 씨가 총을 세우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방아쇠를 당겨버렸다. 빵하고 총성이 울리니까 신장대로 집동을 때리던 놈이 놀라 뒤로 벌렁 나자빠지고 엉겁결에 김 씨가 총을 들고 튀어나가니깐 경익던 사람이고 누구고 간에 다 새파랗게 얼어버렸다. 아픈 사람도 총 앞에서 아픈 게 어디론가 36개 달아나 버렸다. 약간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놀란 게 가라앉으니까 집주인 황 씨가 김 씨를 보고 입을 열었다. 내가 자네한테 죄 지은 걸 따지면 이루 말할 수도 없네.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어쩌다 이렇게 됐는데. 여하튼 과거는 다 그만두고 저 사람이 저렇게 자네를 못 잊으니 그만 데리고 가는 게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김 씨가 이렇게 말했다. 이건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전쟁 일어난 게 잘못이지요. 다른 건 아무것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아내였던 여인에게 말했다. 당신도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남편을 잘 섬기고 살도록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했다. 오늘 저녁에 만약에 당신이 나를 안 데려가면 나는 이 세상 오늘 저녁으로 끝이에요. 김 씨가 놀라 쳐다보니까 여자가 입술을 악물었다. 당신이 죽었든 어쨌든 일부 종사를 못했으니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당신 살아있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당신 집에서 죽을 거예요. 하고는 김 씨의 옷자락을 붙들고 안 놓았다. 나를 데리고 가세요. 안 데리고 가려면 이 자리에서 그 총으로 쏴 죽이고 가세요. 황 씨의 눈치가 보여서 그렇지 김 씨는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가기로 벌써 마음을 굳힌 터였다. 모직인 척 김 씨가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갔다. 가서는 모친하고 아내하고 김 씨가 서로 끌어안고 밤새 울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7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놈의 전쟁 때문이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어거지는 억지의 방언입니다. 집동은 집단을 모아 한 덩이로 만든 묶음입니다. 예전에는 가을 추수가 끝나면 짚을 단으로 묶어서 마당에다 동으로 세웠다고 하는군요. 앉은 굿은 장구를 치지 아니하고 춤도 추지 아니하면서 하는 굿의 하나라고 합니다. 독경은 앉은 굿에서 잡귀를 쫓기 위해 경전을 음송하는 일입니다. 경쟁이는 재앙을 물리치기 위하여 경일거주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합니다. 신장은 귀신 가운데 무력을 맡은 장수신입니다. 사방의 잡귀나 악신을 몰아냅니다. 신장대는 무당이 신장을 내릴 때 사용하는 막대기나 나뭇가지를 말합니다. 신장잡이는 굿에서 신장대를 잡은 사람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연자는
박철규옹으로서 2006년 청주시 상당구 중앙공원에서 구현할 당시 83세였습니다. 이 내용을 신동은 교수가 국어 시간에 설화읽기라는 책을 엮을 때 한 꼭지로 넣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국가문화유산 포털, 문화재청,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한국인의 통과 일에 상례의 일러스트와 수원 팔달사 벽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을 빌렸습니다. 에듀넷의 일러스트, 초행과 초래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중근의 그림도 몇 점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찬찬찬 포터갤러리에 은적산 일몰 사진 몇 장을 빌렸습니다. 1232F, 핀터레스트, PNG트리, 러브픽 그리고 픽스타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